지금 대전은 89년 1월 1일부로 직화시로 승격돼서 모두 들뜬 분위기지만 문화공간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행정타운 부지를 택지로 둔갑했다. 청사 말고는 다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일부는 공원도 짓고 각종 박물관도 짓고 그럴 예정이었대요. 아하이. 호수공원, 문화시설 등 백지화. 아 대전에도 원래 무슨 저 일산 호수공원 그런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했군요. 일산도 호수 파는데 왜 우리 못 파는 거예요 대전은. 원래는 호주 캔버라시 형태를 모델로 해서 그 보면 여기 탑도 막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래요. 행정타운 건설과 함께 인공호수 주변에 대규모의 각종 문예 공간을 배치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했으나 강조 공시 내용과 다른 택지 개발 사업을 변제되거나 12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그래서 보면 둔산지구 행정타운 건설 계획이 당초 공시됐던 것과는 달리 일부가 택지로 둔갑하거나 축소됐음이 밝혀졌다. 결국은 대전은 노잼 도시가 되었다.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의 이야기 아주 흥미롭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도 조금 대전 더 가셔야죠. 예, 오늘은 아마 대전 이야기 중에 네. 어떤 의미에서 가장 핫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대전의 가장 핫한 이야기. 대전의 개발 문제. 대전 개발이요. 예. 뭐 둔산 쪽 가시겠군요. 그렇죠. 둔산과 저 유성지구 개발 유성. 이야기. 엑스포. 엑스포. 네. 둔산은 하여튼 제가 그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죠. 거기였다가 이제 그 아파트 막 들어서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 좀 뭘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강했던 그런 데고. 호계고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맨날 그 하는 게 저기 오를 줄 알았으면 사는 건데 네. 다들 사실 알았어요. 그런가요? 우리 돈이 없었던 거지. 우리 돈이 개발된다는 소식 다 들었으나 다 알고 있고 저기 사면 오르겠구나 누구나 알았죠. 강남도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돈이 없어서 못했네요. 지금도 저기 대전 북쪽에 세종 가는 쪽에 구죽동 이런 데 땅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예, 거기 많이 지금 개발 중이거든요. 구죽.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는 이제 개발 폈고 아마 다음은 저 서남부 쪽에 계룡이나 논산 가는 쪽도 이제 거기까지 갑니까? 기성, 옛날 기성면. 요런 데도 저는 대전 돌아보다 보니까 네. 여기도 다음이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 동네에 네. 옛날 대전 마을이 많거든요. 네. 옛날 부락이라 부르던. 네네네. 근데 그게 지금 빠르게 사라질 것 같아요. 몇 년 내로. 그래서 요즘에 대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 그쪽을 좀 다녀야 되겠다 싶은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전 차가 없잖아요. 못 가고 있는. 버스 하루에 한 1시간 한 대 있는 뭐 그런 데 느낌. 알겠습니다. 둔산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아마? 둔산은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성은 이제 온천 하나 좀 이렇게 그렇죠. 약간 좀 대전과 조금 네. 떨어진 느낌으로 좀 그렇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막 다 둔산 뚫리면서 이제 유성까지 그렇죠, 이어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전 중심지가 동쪽이고 유성이 서쪽이고 중간에 둔산이 끼어 있었던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969년 항공 사진을 보면서 69년이요. 네, 그때 둔산이 어떤 느낌이었나를 말씀드리죠. 1969년이면 제가 네. 아직 대전에 출연하기 좀 전에. 뭐 저도 몇 년 전이죠. 둔산이 여기 왼쪽에 있죠. 뭔가 이게 시설물들이 많이 보이죠. 요 둔산 비행장. 비행장. 지금 보라매 공원 자리. 서울 보라매 공원과 대전 보라매. 대전 보라매 공원 둘 다 공군 현적인 거죠. 네네네네. 둘 다 비행기 놓여 있고.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따 드릴 거고. 네. 여기가 대전역인 건 딱 보면 아실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대전천. 그리고 여기 일로 가면 도청이 있는 거고 옛날 도청. 네. 요 길이죠. 항공 사진을 당연히 필름으로 찍었죠. 그렇죠. 이때 필름이었습니다. 야. 이게 국토정보원 가면은 네. 요거 보고 싶다. 몇 년도에 찍은 해서 클릭하셔서 하면 한 5분 정도면 다운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때 찍은 것들은. 오. 근데 물론 군사 지역은 뺍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 보라매공원 쪽은 지워져 있어요. 하얗게. 음영 처리하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놀라운 게 네. 둔산이 이거 이렇게 안 칠했던 게 좀 놀라워서. 군사 시설인데. 이거 칠해야 되는데 왜 안 칠했지라는 생각이 큰일 났네. 드는 이거 거예요. 방송 나가고 또 칠하겠네. 아니다. 이건 이건 뭐 이런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빼놓더라고요. 한 번씩. 그러니까 대전 잘 몰라서 아마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이 둔산이요. 지금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청 가서 서대전 교차로에서 올라가서 둔산 통과해서 유성 가잖아요. 네네네. 그 중간에 이렇게 막혔던 거죠. 꽤 넓어요, 저 지역이.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도시라 부르면 하죠. 근데 열차가 서울 쪽에서 내려와서 이때는 삼각선이 이렇게 작게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지금도 커졌어요. 네네네. 이쪽에 조차장역이 있는 거고 네. 내려가면 대전,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대전 하고 가수원이 나오는. 네네네. 오늘은 이 서대전 방향으로 호남선 쪽을 좀 볼 생각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서대전, 뭐 가수원 이쪽 진잡 라인.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항공사인 좀 보고 가려고. 그리고 이거 방향을 바꿔서 보면 약간 왼쪽입니다. 약간 왼쪽을 찍었어요. 보면 비행장이 크게 있죠. 아 네네. 그건 딱 보면 비행장이네요. 예. 그리고 군사시설적 보이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더 가면 이쪽이 이제 유성인 거죠. 유성 쪽은 조금 더 이제 와서 여기 비행장, 네. 비행장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와서 이쪽에 뭔가 번화가가 좀 나타나죠. 이게 이제 유성 온천 지형, 온천장 주변. 아, 네. 구암동이 왼쪽에 있는 거고, 네네. 현충원이 더 가면 있는 거고. 네. 요 아래쪽 지역에 이제 뭐 도안이니 저기 유성 톨게이트니 나 있는 네, 그쪽인 네, 거죠. 네, 네.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반세기 전에 대전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전이 아니라 대덕군이었죠. 그렇죠. 네네. 네, 대덕군의 중심지인 유성과 대전시의 중심지인 대전 도심을 연결하는 중간에 둔산이 있어서 네. 이 도시가 둘러 쪼개져 있다가 합쳐서 직할시 되고 네. 그리고 80년대 중반부터 둔산 개발하면서 대전이 거대해지는 순식간에 네네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 둔산이면 아무래도 근데 둔산은 이게 뭔가 느낌은 이름은 좀 아까 이렇게 산 느낌인데 아 그렇죠. 여긴 둔산은 되게 평지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아 그렇습니까? 훌륭하십니다. 왜 둔산이지 근데? 산이 있었거든요. 산을 설마 깎았어요? 그러니까 산이 이제 얕은막한. 그냥 언덕이죠. 뭐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예. 아 이걸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그 정부 청사 부분이 선사시대 유적이 많이 나왔어요. 아 선사공원 있어요. 그래서 아시죠? 둔산에. 아시죠? 예. 둔지미 공원이라고. 예. 둔짐이라는 지명이 전국에 있습니다. 둔짐이? 그러니까 언덕 둔자잖아요. 예. 조그만 산이 있는 거예요. 예. 있겠죠 어디나. 네. 근데 그게 보면 그 위에 마을이 있었던 거죠 선사시대 때. 아. 평지는 물이 넘치니까. 아. 그 둔산 생각해 보시면 천들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갑천이 유등천이 있고. 갑천이니. 예. 그러니까 평지는 넘치니까 평소에는 농사만 짓고 살지 않고 언덕 위에 산 거죠. 아, 집은 언덕 위에 짓고. 그렇죠. 그래서 그 둔산이고 네네네. 그 끄트머리쯤 기슭에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둔짐이 꼬리미 있었어서 아. 그 청사 주변이 둔짐이 공원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청사에 가시면 볼일만 보지 마시고 거기 공원 많잖아요. 네. 좀 걸어 다니시면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둔짐이 유래비라고 있어요. 둔짐이 이마트 유래비. 옆에. 뭐 구전에 따르면 이 지역을 백제 때는 뭐라 불렀고 뭐라 했고 뭐라 했고 회덕군 천내면이었다. 그랬다가 둔산리가 됐고 35년에 대전부가 승격하면서 대덕군이 됐다가 63년도에 대전시가 되었다. 그래서 윗둔짐이 중둔짐이 아랫둔짐이가 있었다. 그랬고 83년 84년도에 대덕대로가 개설되고 네. 85년에 둔산지구 개발 기획이 되면서 전 주민이 헤어지는 아픔을 안고 새 삶을 살아야 했다. 아 거기서 다 밀려나신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한 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나름 역사가 오래된 땅이라 네. 사람이 안 살았던 곳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아. 뭘 만들면 뭔가 누군 쫓겨나야 돼요. 근데 뭐 보상 잘해주면 되는데 이때는 보상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네네. 그 때문에 둔산 신도시 개발이 좀 늦춰졌어요. 보상 문제 때문에. 맨 처음엔 저기에 이제 군부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군부대였고 사람 살다가. 사람 살다가 일제때 말기에 비행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6.25 때에 그쪽 공군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럼 뭐 진짜 보상 못 받으셨겠다. 군부대 들어오면. 그렇죠. 그때부터니까. 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85년에 최종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네. 둔산지구 개발되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향 그 옛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나 오직 앞에 보이는 선사 유적지만이 아랫둔지미의 뒤의 언덕이었다. 그리고 옆으로 샘머리 공원에 자리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아랫둔지미 어귀에 있던 것을 옮긴 것이다. 그래서 여러 주변으로 뭐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고인돌 같은 것도 나왔다 그러고. 네. 아 선사 그 고인돌 있어요. 고인돌. 그렇죠. 저 전시된 거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사람 마을 주민 이름도 있고.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네. 이제 이런 망향비가 많이 있는데 전국에 그 가장이라 부르는 남자들 이름만 적어놓은 망향비가 있고 그 여성들로 적어놓은 망향비도 있어요. 그 동네 분위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여성에 대한 배려 또는 뭐 가장이 중요하지 그런. 그래서 보면 여기는 가장만 적은 것 같아요. 다 남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둔산에 오늘 갈 건데 네. 우선 좀 돌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도마동이라든지 네. 변동, 가장동 쪽을 좀 봤죠. 네네네네. 조금 더 서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고 가죠.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이제 가수원, 도안, 관저. 네네네. 이제 대전 서남부의 신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신도시죠. 거기도 네, 아파트 그 꽤 많이 동네를 좀, 들었었고 관저동 쪽에 하여튼 아파트가 단지가 꽤 큽니다. 관저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수원동이 어디냐? 이 가수원역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외워두시면 합니다.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라는 게 네네. 몇 꽤- 번 말씀 주셨는데. 현실화되고 있는데 현재는 가수원역이라는 데가 폐역이에요. 근데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근 열차의 승강장으로서. 그 이용 인구는 가수원도 아마 꽤 될 거예요. 거기도 아파트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 가수원역 주변은 약간 저지대라서 보시면은 여기 가수원역이라는 데인데 네. 대전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크게 보여드리면 시청이 둔산 지역의 딱 중심에 있고 네네. 오른쪽이 대전역, 네. 북쪽이 엑스포라든지 이제 카이스트고, 뭐 유성 뭐 이쪽. 예, 그렇죠. 요 왼쪽 아래쯤에 있는 게 네네. 가수원역입니다. 그게 이제 논산 가고 이제 네. 익산 가는 거죠. 저쪽으로 이제 물놀이를 저희는 많이 갔습니다. 어디쯤일까요? 그 가수원 쪽에 크지 않은 하여튼 개울 같은 게 조금 몇 개 있는데 아 거기 가면 이제 뭐 가재, 뭐 붕어 뭐 이런 거 이제 자주 잡고. 그러니까 여기도 시가지에서 멀지 않은데 꽤 산골이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산골이죠. 네. 산골이었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도 뭐 이런 마을들 보고 있으면 산골 마을들이 네. 정림동 이런 데들. 아. 옛날에 뭐 기성면 대덕군 기성면이었던. 네네네. 그래서 뭐 가수원이야, 과수원이야. 맨날 그렇죠. 그거 갖고 다 싸우고. 헷갈립니다. 그 아름다울 가짜의 물수자에다 원이니까 물이 아름다운 곳 물 천변에다가 여관 만들어서 사람들 지나가겠다 그런 뜻이겠죠. 아. 보니까 요쪽에 공장들이 있고 한 데가 요 벌곡로 1384번 길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요 길인데 네. 요 길이 옛날 길이더라고요. 가수원 쪽에 걸어보니까 요거 빼고 다 개발을 해서 네. 단독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 예, 정림동 아파트 단지 등을 만든 거죠. 그리고 역은 이쪽에 있는데 가수원역이라고 네. 가보면 땅이 확 내려갑니다. 이쪽에서 왼쪽이 산간이고 산기슭이고 아래쪽은 천변이에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잊혀진 게 있어요. 이 주민들한테도. 바로 옆에 집 많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도 있고 접근이 안 어렵습니다. 보이는구나. 안 보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곳이에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파트 있고 네.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가수원역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쓰는 건 아니고요. 쓰는 건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문 닫았어요. 저기는 이제 역 쪽이에요. 예, 역 쪽입니다. 사람 타는 쪽, 탔던 쪽이죠. 네네네네. 이거는 그 호남선 만들 때부터 꽤 일찍부터 있던 역이라서 유명한 역이었는데 뜻밖의 이제 대전에서는 가기 힘든 곳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호남선 가신다 그래도 서대전 타면 되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혀지다가 사라졌는데, 근데 지금 충청권 관역철도가 이 가수원이라든지 좀 아래쪽에 이건 좀 잘 외워두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흑성역 같은 데가 있거든요. 흑성역. 예. 네. 이 어디냐면 서울에 있는 흑석동 아닙니다. 말고 네, 대전에 대전 흑석동, 네. 대전 기성동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제 흑석동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가면 이제 계룡시예요. 계곡 따라가면. 그쪽에 가수원역, 흑성리역, 이제 계룡역이 되는 건데 네. 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청주까지 가는 세종 들르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통근 절차가 만들어질 거예요. 세종 청주로 이어지는. 예. 그래서 대세청을 잇는 핵심 노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가수원역이 부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흑성리역도 현재 폐역인데 여기도 부활할 거예요. 철로 같은 건 아직도 있어요? 호남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서울 지하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차인데 네네. 근데 통근형 열차를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금 대전 가보면 난리예요. 뭐 서울시 전철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아니지만 뭐 전철은 맞죠. 네네.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런 데들 한번 들러보시라. 예정지들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도시야사에서 이 흑성역은 말씀 안 드릴 거라서 따로 네. 말씀드렸고 이쪽에 이제 평촌이라든지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평촌? 예, 서구 평촌동이라고. 평촌동. 예. 네네. 여기도 지금 기성초등학교 뭐 분교장이 있는 시골이에요. 있는데 보시면 대전 평촌 산업단지가 있죠. 네. 지금 건설 중입니다. 건설 중이에요? 예, 대전이 보면 동북부에 공장이 몰려 있잖아요. 신탄진이라든지. 네네네네. 근데 서남 쪽에도 공단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아마 신탄진 느낌이 나는 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 열차가 여기 출발해가지고 신탄진 이어주고 네. 세종 청주로 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대전을 보셔도 네. 재밌으실 것 같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네. 그래서 가수원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라. 한번 가보시라.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 지역엔 아파트가 펼쳐져 있고 여기 정유 공장이 있었어요. 대전에요? 네, 대전에. 그래서 이 가수원역이 한동안 영업을 했었어요. 이 화물철도로. GS 칼텍스역
그 공장이 있었어요. GS 칼텍스가 거기 있었어요. 네,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중요 시설물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뭐 현대 오일이라든지 있는 이유가 GS 칼텍스는 옛날 호남정유 뭐 이런 그렇죠, 데죠. 그런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남아 있다가 이제 빠지고 이제 잠시 지금 소강 상태인데 아마도 이 철도역이 부활하고 정유설이 더 빠지고 나면 네. 아마 이쪽은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은 가수원동 도안 쪽이고 네. 오른쪽은 정림동부터 해가지고 도마동 개발하고 있고 하니까 그 중간 지대로서 꽤 주목받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현재는 아직은 좀 이렇게 새마을이라 부르는 데인데 이런 옛날 마을이 남아 있고 천변의 마을. 철도와 강 사이 끼어 있는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을. 여기도 아파트 짓자는 얘기가 좀 나왔다가 몇 번 엎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저기 지금 아파트 저렇게 있는데. 왜 우리라고 안 들어와? 그렇죠.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저기 조금 좁지 않나요? 좁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보면 땅이 이게 지금 그 말씀드린 마을이거든요. 네. 요만해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좀 요만해요. 땅. 네. 여기 보면 은하 2단지 아파트는 요 정도 들어가면 딱 되는 정도. 그리고 아직 공장도 많고 해가지고 네. 조금 아직은 쉽지 않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철도역이 개통되고 나면 또 달라질 수 순식간에 있는. 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기 이제 서쪽으로 갈 거니까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가수원역과 동쪽의 시내 부분 그 사이에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공구란 마을이라고 공구란 가는 길. 공구란. 네. 네네네. 이게 콘크리트 공구리. 공구리 안에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네. 요 공구 이거예요. 공구리가. 호남선 철도. 그래서 요 공굴 안쪽으로 들어가면 옛날엔 이게 외길이었던 거죠. 마을로 들어가는. 근데 지금 이제 왕복으로 좀 뚫어졌군요. 예, 정림동 가는 길 돼 있고. 지금 이제 공구란 마을로 가는 거죠? 예, 공구란 마을입니다. 서대전 넘어서 서쪽은 뭐가 있는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저 왼쪽이 원래 마을길 외길이었어요. 오른쪽은 새로 뚫었고 마을이 외길이고 마을 전체 느낌은 이런 느낌. 딱 산속에 갇혀 있는 느낌. 이게 공구란 마을입니다. 거기서 나오려면 이제 아까 그 철길 아래로 호남선 철길을 뚫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이제 밑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 공구란을 위에서 보면 그 공구리가 이쯤이에요. 저 방향이 이제 논산 방향이고 네. 제 뒤가 대전 방향인데 오른쪽이 마을 들어가는 길, 왼쪽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도안으로 향하는 길인 거죠. 이런 느낌들이 예전에 서대전도 서쪽의 느낌이었던 거죠. 였던 건데 이제 진담으로 가보도록 하죠. 네. 여기부터는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는 대전 시지 같은 책들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대전 시지. 시지. 대전시의 기록. 네. 근데 여기부터는 대덕군이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대덕군지를 봐야 됩니다. 대덕군이 대전이랑 합친 게 한 70년대? 뭐 80년대 요즘 되나요? 그쯤 되죠. 네. 당시 대덕군지 보시면 이렇게 대덕군이 생겼습니다. 대전시를 둘러싸고 도넛 모양으로. 완전 포위하고 있군요. 예. 생각해 보시면 서울시와 경기도도 이런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인구 몇만이 되면은 도시로 독립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면 중간이 뻥 뚫려버리고 제일 발달된 예. 가운데만 뻥. 근데 보면 중간에 도청도 다 그 시가지에 있고 하니까 이상했던 겁니다. 청주도 약간 청원이 이렇게 그렇죠. 있죠. 예. 그 뭐 천안도 그랬고 천원군과 청주 천안시 하는 식으로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에 도로 다 합친 게 도농 대통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데는 여기 대전 서남 쪽에 가수원 있고 이제 원정 있고 기성면이라 부르는 진잠면 이쪽입니다. 이제 오늘은 처음은 여기를 볼 거예요. 진잠. 그 도안, 용계, 구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보면 근데 대덕군청은 여기 있어요. 대전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립해버리니까 이상해진 거죠. 모양이. 군청이 대전시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한동안 경기도청도 그래서 서울에 있었잖아요. 광화문이나 을지로에 있었죠. 그래서 그거 어디로 옮겨갈까 가지고 인천과 수원과 싸우다가 수원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 여기저기서 오고 가기에는 대전시 한가운데 있는 게 더 편하긴 하겠네요. 편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말은 안 되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분위기를 좀 보면 이게 이제 대전 육교 비례동에 있는 현재 이제 등록문화재도에 있는 여기도 그때 대덕군 동쪽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말씀 드리려고요. 충남방적 대전공장. 충남방적. 기성면 관저리. 관저 쪽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충남방적이? 있습니다. 예, 충남방적의 터가 지금도 있죠. 그래요? 어디냐면 여기 요거. 주소로 보면 딱 한 덩어리 묶여가지고 현재는 유성구 원내동.
그래서 요 위에는 교도소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기가 충남방적자리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부영이 사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시에서 좀 체계적 개발하고 싶은지 약간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쪽이 동북쪽 올라가면 도안지구인 거고 네. 이 보시면은 충남방적과 교도소 위로 약간 비어 있잖아요. 그 일부를 개발한 게 학화동이고 네. 요 남쪽으로는 도안 이지구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면 서남부 스포츠타운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 대전에 운동장이 좀 있는데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하려면 좀 컴플렉스를 지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거기가 예정지가 여기입니다. 무슨 뭐 저기 전국체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네. 대전이 마땅한 데 없었던 거예요. 대전에 그거 충무체육관 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겸사겸사 대전의 이제 마지막 빈 땅이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통으로 개발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대전 답사하면서 이쪽을 좀 많이 요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 농지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개발 확 해버리려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개발의 첫 단계가 요 중남방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개발한 데가 이제 관저, 네. 지구, 진잠지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충남방적 공장이 있었다. 그리고 대청호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초장에 말씀드렸던 구즉. 구즉. 예, 구즉면 탐립동이라고.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대전 분들도 아직 모르시겠지만 앞으로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유성구 구즉동이라고. 예. 뭐 자운대 이쪽 근처였던 것 같은데. 자운대는 조금 더 멀린가요? 조금 더 아래쪽이죠. 거의 맞습니다. 대전 자원중학교 보이죠? 네네네, 2단지 아파트. 네네. 위가 구죽동인데 요즘 보면 뭐 아파트 많이 짓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걸로 보면 좋죠. 딱 이렇게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네. 오른쪽으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구죽동 지역의 행정구역은 여기인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대전 용산지구라든지 뭐 아래는 유명한 지금 부촌인 거죠. 카이스트도 있고. 네네네. 한편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꽤 중요해질 겁니다. 세종과 대전을 잇는. 그리고 어쩌면 KTX 세종역이 요 근처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KTX요? 세종역. 그래요? 딱 한번 호남선 타실 때 그 오송 지나신 다음에 한번 그 복도로 나오셔가지고 밖을 봐보세요. 그러면 어디 대충 어디 찍으면 좋겠냐면은 대략 이제 금남면쯤에서 왼쪽을 보면 산 너머로 공사 열심히 하고 있고 대전이 네. 오른쪽으로는 세종이 공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딱 여기만 되면 수요가 몇십만이 세종 인구가 50만이 안 되는데 네. 유성구 수요까지 포함하는 거의 100만 되는 겁니다. 네네네. 세종시가 고민이 이제 임시행정수도 만들 때부터 원래는 고속철도를 놓기로 했었거든요. 서울하고. 근데 계속 방해받고 있잖아요. 저 모역 같은 게 있어서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조치원역을 이름 바꾸려다가 세종역으로 조치원 인민들의 민족주의 투쟁이 있어서 막아내고. 그래서 지금 세종이 역이 없어요. 저건 그럼 만약에 생기게 되면 호남선. KTX 호남선. 그렇죠. 그러니까 오송역에서 갈라져 나와서 일로 와서 지금 현재 공주로 가버리는데 공주는 사실 이제 철도 쪽에서 말하면 간이역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없애버리고 여기 되면은 인구가 거의 100만인 거예요, 배우가. 생각해보세요. 대전 서부 사람들이 열차 탈 때 힘들잖아요. 유성에서 저 대전역까지 가긴 조금 사실 멀잖아요. 그래서 버스 터미널도 아직 좀 미비하고 시외터미널 구암 쪽에 만들고 있는 것도 아직 좀 서울 가는 게 약하고. 서대전역에 참 KTX가 가끔 섭니다. 그죠. 가끔 서죠. 부족해요. 근데 그냥 내려가는 애들이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고속선이잖아요. 재래선은 KTX 다니냐 고속선이냐는 다른 거죠. 이건 고속선이라서. 그래서 현재 지금부터 청주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그냥 관측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세종시 인구가 더 늘고 구죽동 등이 개발되면서 세종과 대전이 연담화가 끝나면 아마 요구가 필연적으로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종도 포함해서 이쪽 지역은 좀 부지런히 보실 필요가 있다. 현재는 마을버스 몇 대 안 다니는데 자가용이 실비예요. 그런 분위기의 곳이에요. 딱 말죽거리 같은 거예요. 그 요즘에 저기 마포 이런 그런 느낌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대전 분들은 학카라든지 도안 이쪽에 관심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노원이라든지 저는 이쪽에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대세청을 만들 수 있는 결절점이라서. 이런 좀 큰 뷰, 그렇죠. 큰 걸 좀 보시려면 역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는 게 좋겠죠. 이 책의 후반부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요 서쪽은 대전 내부의 문제죠. 학카라든지 진잠 개발은 여기 외지인이 살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나름대로는 도안 같은 게 성공적인 개발 케이스라. 그리고 즉 아시다시피 유성 복합터미널이 26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유성 시내에 있다가 옮겨왔죠. 시가지에 있다가. 현재 유성 시가지에는 금호 고속버스 터미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있어요. 고속터미널이 네네네. 이거고 시외터미널이 근처에 있다가 외부로 뺐어요. 크게 좀. 아 그래요? 꽤 큰 부지를 잡아놨습니다. 이 전체가 시외터미널이 될 거예요. 거의 지금 동부에 있는 고속터미널 수준으로 커질 겁니다. 합쳐야 되겠네 저쪽은. 아마 유성 고속터미널로 올 가능성이 있죠. 네네네. 그러고 나면 이 터미널이 크게 있고 미래에 예상되는 KTX역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꽤 크게 바뀔 것 같아요. 여기가 유성구로 말하자면 딱 중간 지점이죠. 네네네.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현충원도 있고 그리고 이쪽은 또 대전에서 유명한 관광지라.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이쪽을 제가 요즘에 계속 이번 대전 편하면서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죽동은 세종과의 관계, 대세청의 관계에서 이쪽은 대전 내부의 구조 변화 네.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살짝 진짜 말씀드리고 네. 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구암동이라든지 이런 얘기 드리면서 유성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네네. 진작 말씀 조금만 드리죠. 진잠은 근데 사실 뭐 크게 말씀드린 건 없는데 정말 진잠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 4년 전 요쯤에 아마 그랬죠. 아파트 단지들 막 들어섰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 가서 보니까 아파트도 있는데 여전히 단독주택도 많이 지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신도시의 느낌이었죠. 둔산하고 비슷한 시점에 좀 개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걸로 검색해 진잠이? 네, 진잠이. 둔산보다 조금 늦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나온 건 그런데 네. 얘기 나온 건 그 같은 시기인데. 저희 그 친누나가 저기에 이제 살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충 한 2000년, 뭐 99년, 2000년, 2001년 요쯤에 아마 살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뭐 몇 번 놀러 갔던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때 이제 새 아파트 막 신축 그렇죠, 아파트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85년도 3월 8일자 매일경제인데. 85년? 85년 네. 신한국 경제지지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전편을 보면 미래 지도가 나오죠. 대전 이렇게 개발할래요 하는. 여기가 구도심, 네. 유성 구도심, 유성지구. 음흠. 그리고 아래쪽에 행정타운 예정지. 행정타운? 저기 둔산 신도시 말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동시에 진잠지구 같이 언급돼요. 진잠지구, 학하지구, 행정타운 예정지, 네, 대덕 연구단지 이렇게 묶이던 거였던 거죠. 그 저기는 예를 들면 행정타운 그 지역에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거에서 일할 사람들이 있을 베드타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 행정타운은 지금보다 더 복합 컴플렉스로 마곡 같은 형태로 개발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 중단되게 되는데 네. 나중에 토계공유의 문제로.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아마 조금 더 첨단 기지로 되고 네, 그 네. 배후 지역은 또 따로 개발되고 그럴 예정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 어떻게 그냥 아파트 단지로 싹 그렇습니다. 갔군요. 토계공이 수익이 좀 안 난다고. 그래가지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문화시설을 많이 지으려고 그랬대요. 저기다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전 노잼도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기사 어떤 시민분이 분노를 한 게 있어요. 아 원래는 저쪽에다 그런 걸 만들었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요 88년 기사를 볼게요. 네. 기사가 토계공 땅 장사로 둔갑 공영 개발 후 비싸게 팔아. 이건 뭐 이제 그 수용으로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공시지가로 산 다음에 이제 팔 때는 이제 분양하는 거죠. 저기 토계공이 하는 일이 지금 LH가 하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이런 건데 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은 이제 피눈물 흘리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타운 부지를 택지로 둔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호수공원, 문화시설 등 백지화. 아 대전에도 원래 무슨 저 일산 호수공원 그런 거죠. 거기 들어가려고 했군요. 일산도 호수 파는데 왜 우리 못 파는 거예요 대전은. 그 보면 여기 탑도 막 들어올 예정이었고 그래요. 아 이거 참 그 좀 아시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람만 그 아파트만 그렇게 때려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 청사 말고는 다 아파트잖아요. 네. 근데 원래 그 일부는 공원도 짓고 각종 박물관도 짓고 그럴 예정이었대요. 아하이. 그래서 보면 둔산지구 행정타운 건설 계획이 당초 공시됐던 것과는 달리 일부가 택지로 둔갑하거나 축소됐으면 밝혀졌다. 원래는 호주 캔버라시 형태를 모델로 해서 캔버라? 꽤 유명한 계획 도시입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뭐 나온 김에 이건 구글맵 보면 되니까. 아 캔버라. 예. 거기는 원래 그럼 이제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새로 막 구획해서 만든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만 원주민이 살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도시 얘기할 때 나오는 건데. 방사선? 이게 뻗어나가는. 아 방사형으로. 네. 네. 딱 이런 느낌. 어. 뭔지 아실 거예요. 예, 약간 좀
산본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저거? 삼본, 저기 창원, 안산. 가장 비싼 건 사실 안산이죠. 보면 육각형이 두 개 있죠.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저게 이제 완전 계획한 거예요? 이거 계획입니다. 이게 딱 볼트 너트의 너트 같은 거죠. 원래 세 개 하려다가 네. 운전자는 헷갈린다고 육각형이면 그래서 하나 없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세 개예요. 저게 지금 캠버라고. 캠버라 센트럴. 요 느낌이 대전에 올 뻔했던 거예요. 원래 이제 한가운데 무슨 이런 광장 식으로. 같은 거 하나 예. 있고 탑이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보면 행정타운 건설과 함께 인공호수 주변에 대규모의 각종 문예 공간을 배치하는 등 가장 이상적인 도시 계획을 했으나 대전이 그럴 뻔했으나 이제 강조 공시 내용과 다른 택지 개발 사업을 변제되거나 하면 12만 평 규모의 호수공원도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내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저 뒷돈 엄청 그때 많이 뭐 오가고 했겠네요, 그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토계공 LH가 이런 사업 크게 한번 하고 나면 적자가 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변명을 드리면 네. LH도 할 말은 있어요. 이게 자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뭐 공단 만들어 달라 뭐 하라 하면서 적자가 뻔한 걸 자꾸 시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선가에서도 벌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대전 시민들에게는 이게 꽤 큰 분노 대상이어서 그러네. 어떤 대전 시민분이 89년 1월 10일 대전시 동구 삼성동 사시는 분인데 대전에 살고 있는 대전 시민이다. 당국은 당초 12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려던 둔산지구에 12만 평 규모의 호수와 문화공원을 배치하는 등 바람직한 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런데 등등등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대전은 89년 1월 1일부로 직화시로 승격돼서 모두 들뜬 분위기지만 직화시로 승격될 정도의 인구에 비해 문화공간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직화시로 승격되면 무엇이 좋은가 등등등등. 이제 대전도 문화적으로 삭막한 도시가 아닌 시민들의 휴식처가 곳곳에 산재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시로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 네. 근데 결국은 이게 이때 좌절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대전 시민들이 분노했으나 결국은 대전은 노잼 도시가 되었다. 네. 라는 얘기고 진잡 얘기로 말씀드리면 네. 둔산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거론되는 도시였는데 네네.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진잡이 넓긴 합니다. 서쪽에 산간지역 진잡은 빼고 네. 현재 충남방적 부지와 교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미개발 상태, 미래 예정지. 아 저까지 다 진잠이에요? 예, 꽤 큰 진잠. 도안 일부도 진잠이에요, 사실은. 모건대 서쪽은 진잠입니다. 진잠이면 옛날에 뭐 뽕나만큼 이런 데인가요 혹시? 그렇죠.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죠.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역시 보시면 이 진잠의 예전 분위기를 보여주는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책이고 네. 서울신문사에서 나온. 네네. 여기 보면 충남 대덕군 진잠면 내동 2구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지도는 잘못돼 있어요. 저 담양 거랑 헷갈렸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만든 책이라 네. 이게 진짜 지도입니다. 어. 호남고속도로 논산 가는 방향이 있고 네. 여기에 면사무소 등이 있고 기와공장 연이 유명했나 봐요. 연잎이. 연잎. 예. 아. 그리고 뽕나무 많이 심고 네네. 빨래터 이런 느낌이 예전의 진잠. 여기가 내동이란 데니까 네. 지금은 내동이 어디냐면 야, 이 새마을운동 물론 홍보 목적이긴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면 된다는 의지로 이렇게 제목이 있고 한 지도자의 하면 된다는 외침에 이끌려 어제의 초라한 환경을 벗고 어느 부락보다 앞서가는 마을로 발돋움한 내동부락은 이제 내일의 살찐 새마을의 풍요의 기대와 보람이 여울져 있다. 그렇죠. 이러다가 80년대 이거 70년대 말이니까 불과 몇 년 뒤에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네. 마을은 사라지게 되는. 거기 지금 보시면은 내동리 지성묘라고 있어요. 고인돌. 네. 거기 지금 충남방 쪽의 서북 쪽이고. 야, 거기도 고인돌이 있었으면 거기도 그러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머물던. 맞습니다. 진잠은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전이라는 게 어떤 도시인가 말씀드릴 때 처음 네. 말씀드렸는데 대전은 크게 세 도시를 묶어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음. 공주, 진잠, 회덕을 묶어서 대전이 됐다. 그러니까 공주목이라는 게 관통에서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의 동구라든지 유성구 일부, 대덕군 일부가 네. 회덕현, 지금의 학하 정도까지가 진잠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꽤 역사가 오래된 곳입니다. 그랬던 곳이 너무 농촌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대전 분들에게는 마치 아무것도 없다가 신도시가 된 지역인 마냥 기억되는 게 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충일여고라는 게 있었나 봐요. 충일여고? 예. 폐교됐다고 나오는데 아마 충일여고. 여기가 아마 이제 옛날 요 책 시절에 요 진잠면의 분위기를 그때 운영하던 학교 같은데 현재는 폐지됐고 내동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건
내동리 지성묘라는 지명분. 거죠. 네네네. 대충 요 내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진잠지구로 부르는 데고 관저라고도 부르죠. 관저지구. 네, 관저. 예, 북쪽은 아마 이제 도안 이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요 사진까지 지도까지 딱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죠. 네. 하여튼 대체로 그 진잠 쪽에 사시던 분들이나 뭐 관저 이쪽이 거기서 쭉 내려오면 이제 바로 도마동 이렇게 시내로 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다 이제 유성 쪽으로 길을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뚫리면서 이제 그쪽에 또 이제 둔산 뭐 이렇게 일하러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사셨던 전형적인 베드타운이었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지금도 뭐 그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분위기 바뀔 거지는 않고 네. 아마 충청권 관역철도가 들어와서 아. 계룡이나 흑성리부터 이쪽을 가수원 관통하는 게 현실이 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대전 답사할 때 유성에 버스를 내리거나 대전역에서 열차를 내리는데 어디서든 멀어요. 제일 먼 지점에 진잠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외부와의 관계는 좀 적을 것이지만 대전 내부의 인구가 더 는다면 여기 더 뜰 수 있겠죠. 근데 인구가 안 늘고 있어서 이제 150만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 너른 대학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진잠 2지구예요. 아니, 도안 2지구. 도안이지구. 도안 1지구가 오른쪽 위에 지금 도안지구라 부르는 거고 네.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요 진잠동의 북쪽 농촌 지역이 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앞으로. 예, 앞으로 지금 답사를 해보면 일부 네. 지역은 좀 여전히 논란 중이고 네. 일부 지역은 이미 착공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구별로 뭐 진행도는 다르지만 결국은 바뀔 거로 예상돼요. 그러면 하카지구랑 연결이 될 거예요. 진잠지구가. 네네네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요 하카 얘기를 좀 드리고 유성 둔산 넘어가죠. 네. 하카는 고구마. 고구마 네. 하고 하카리 정신병원 있었던.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전의 서남쪽이죠. 그렇죠. 서남쪽 주로 좀 한번 쓱 살펴봤고요.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전국 어디나 아마 공통되게 그렇습니다. 들어있을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있고 외부에 어필하는 문제가 있는 건 거고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대전 여행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대전 여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시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